에서의 육시 전략, 육시 전자상거래에서 육시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포털이라고 얘기하죠. 포털의 개념과 육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우리가 말하는 포털. 이 포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관문 또는 대문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돼서 이 사이트에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세계의 그 다양한 방문을 하게 된다는 뜻에서 붙여진 그 단어가 바로 포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 하는데 포털 사이트는 뭐 여러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에도 다음, 구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털 사이트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그 온오프라인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그 기업들은 그 더 많은 고객의 확보와 또는 이들의 그 웹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게 하죠. 왜냐하면 웹사이트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뭐가 플러스가 되나요? 프로모션, 즉 광고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 회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충성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 포털에 다양한 컨텐츠나 예를 들어 서비스가 없으면 소비자들은 거기서 바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고 수정 보완해서 다시 어떤 그 리텐션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제 많이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가 좀 더 많은 효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한가요? 포털 사이트에는 컨텐츠가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추가가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컨텐츠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흥미본의를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컨텐츠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서비스, 날씨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에서 고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길게 잡아서 그 길게 잡는 그 사이에 광고로 해서 수익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포시 또는 육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포시 또는 좀 더 추가를 해서 육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육시 중에는 커머스 요거에 이제 그다음에 컨텐츠가 있죠, 그죠? 커머스, 컨텐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이죠. 그 다음에 저기도 지워서는 안 되겠네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말로 일단 적겠습니다. 말로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포털 사이트에는 커뮤니티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그 다음에 커넥션,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러한 포털들의 생존 전략으로부터 등장한 것이 어떤 그 포털 사이트가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항목들을 육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시가 포털의 기본 구성인 만큼 기업들은 각 요소별로 각 요소 간의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현재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요소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각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컨텐츠 전략인데요. 컨텐츠 전략은 어떨 걸까요? 여러분들 좋은 컨텐츠라는 것이 뭐 정보만을 단순하게 정보만을 제공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보만 갖다가 그대로 제공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사람이 인간의 지적 창의성을 자극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 오락을 접목을 했어요. 이걸 이제 융합, 컨버전스, 또 퓨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육과 오락을 접목한 에듀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에듀케이션과 에듀테인먼트를 해서 그 컨텐츠 전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적을게요. 컨텐츠 전략에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컨텐츠 스트레티지예요. 컨텐츠 스트레티지인데 그냥 컨텐츠 스트레티지 이렇게 적을게요. 이 컨텐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죠. 단순한 정보 제공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인간의 어떤 그 지적 창의성을 자극하는 그 상호작용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게임 이 두 가지가 퓨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듀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컨텐츠 전략 중에서 에듀테인먼트 영어는 적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걸릴 것 같아요. 에듀케이션의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에듀테인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교육과 뭐예요? 게임이에요. 교육만 해서는 너무 어떤 그 창의성을 작용하지 못해요. 교육만 해서는. 그래서 교육과 게임을 통해서 인간의 사람의 창의성을 작용하는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도 융합적인 차원에서 에듀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정보와 오락.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이죠. 정보와 어떤 오락을 하는 것도 인포테인먼트예요. 인포메이션에 예를 들면 영어로 하지 않고 한글로 적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포테인먼트 이런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교육과 게임이지만 이건 정보와 게임이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이다 뭐 이런 오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정부에서는 게임보다는 오락이 더 낫겠죠. 그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컨텐츠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전략이에요. 커뮤니티 전략인데요. 온라인에서 사용자들은 맞춤형 정보를 원하고 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정보나 광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심 영역과 동질성 집단에 대한 어떤 소속감, 공유의식을 느끼고서 그런 욕구를 가상 공간에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실내로 뭐가 있을까요? 밴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카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때요? 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관심 영역과 동질적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공유감을 함께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상 공간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략으로. 그 다음에 인터넷의 특징이 뭐예요?
가상 공동체들이 익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만나지 않고 비대면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책임한 루머들을 남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질스러운 언어를 구소를 하고 사이버 폭력 등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가 야기는 되고 있지만 가상 공동체에서 신뢰감이 형성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공동체보다 더 나은 비즈니스 기회로 포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추월할 수 있다면 어떤 더 나은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밴드에 보면 어떠한 밴드나 카페나 뭐 이런 블로그나 뭐 이런 많은 공간에서 회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뭐를 해요? 거기다가 간략하게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상 공간에서 뭐 나쁜 단점이라고 본다면 가상 공간의 어떤 그 익명성이다 보니까 어때요? 막 그 루머가 남발이 되고 그다음에 뭐 악성 댓글이나 악성 루머, 악성 댓글 뭐 이런 것들이 남발이 되죠. 이러한 것들 저질스러운 언어를 구소를 한다든지 어떤 사이버 폭력 심각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카더라 통신도 있습니다. 남한테 듣고서 뭐 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가상 공동체에서 신뢰감만 형성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어떤 회칙이나 그런 신뢰감만 거기에 따르는 신뢰감만 구성이 된다면 실제의 오프라인 공동체보다 더 나은 비즈니스를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커뮤니티죠.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커머스 전략, 상업적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커머스 전략, 그냥 한글로 적겠습니다. 이 커머스 전략은 기업이 어떤 인터넷을 활용하는 긍정적 목적은 어떤 비용의 절감,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수익의 창출, 그리고 또 뭐가 더 있을까요? 수익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죠. 인터넷을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래서 단순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온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을 하면서 새롭고도 또한 보다 큰 가치를 전달할 수가 있고, 또 경쟁사와 차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머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쟁사와의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상품, 차별화 상품이죠, 그죠? 이 차별화된 상품이라는 건 이 안에 서비스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의 것들도 있지만 상품의 서비스 개발에 이렇게 경쟁사 차별화된 상품, 요 개발에 집중해야 돼요. 간략하게 이제 커머스 전략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전략이라고 해서 커넥션 전략. 커넥션 전략. 커넥션은 기업 간 또는 웹사이트 간의 상호 연결 및 제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 또는 웹사이트 간에 서로 연결된 제휴를 통해서 그러니까 A라는 커뮤니티와 B라는 커뮤니티가 연결돼서 제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치, 이것을 우리가 커넥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있죠.
기업과 기업 간에 웹사이트와 웹사이트 간에 상호 연결을 해서 제휴를 해서 거기에 더 많은 시너지를 창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 서비스 전략. 커스터마이징이에요. 개인화 서비스 전략. 이거는 6C 중에서 커스터마이즈 전략이죠. 커스터마이징. 이거 개인화 전략이에요. 요거 하는 것이죠. 고객 개개인의 정보를 활용해서 개개인에 적합한 상품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공함으로 해서 판매를 높이는 그런 서비스, 그런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요, 뭐 충성 고객들이 이 팔에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그 문신을 하고 다닐 정도로 어떤 그 충성도 높은 고객 발굴을 하게 돼서 정말 그 오토바이 전 세계 오토바이의 그 시장을 군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 즉 충성 고객들 스스로가 입을 통해서 구전 효과나 자발적인 컨텐츠 커뮤니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런 그 개인화 서비스 전략, 즉 커스터마이징 전략은 충성 고객을 발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들 스스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마 충성된 고객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맛집을 갔는데 너무 맛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맛있다라고 하는 가게에서 홍보비를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해서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구전을 합니다. 입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발적인 콘텐츠 커뮤니티 참사,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러한 곳에 내가 스스로 맛집을 선정해서 적어 나갈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개인화 정책에 고객 개개인의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개개인의 적합한 상품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구전 효과나 어떤 커뮤니티, 어떤 컨텐츠, 자발적이죠. 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이제 인터넷 마케팅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인터넷 마케팅에서 첫 번째로는 어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으로서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하고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터넷이 매체로서 가지는 장점은 1대 N이에요. 1대1이 아니라 1대 N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1대1 또는 1대 N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면 인터넷 마케팅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으로서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술,
커뮤니케이션 제공. 이게 기술이죠. 기술을 제공합니다. 상호작용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특별히 인터넷이 매체로서 가지는 장점은 1대 N의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라 1대1, 1대 N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과 같이 육시에 대해서 전자상거래에서 육시 전략을 공부해 봤는데요. 모든 것들 그 인터넷 그 전자상거래는 이 육시 안의 범주에 다 들어가서 그것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야 그 전략으로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